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가면서 이거 혹시 DC 안 되냐고 밖에서 물어보고 있더라고. 이 탐이 났나 봐. 예, 주말에 입으려고 안 어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탐이 났는 모양입니다. 네. 네, DC는 이미 한 겁니다. 원래 이거 10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8만 7천 원, 요 스투시 맨투맨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은 어디 가세요? 예. 아, 이번 연휴 때 어디 가시는구나.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도 괜찮고 우리 네. 시장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폭이 크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씩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전처럼 뭐 1%, 2%씩 그렇게 움직임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조금씩 계속 오르는 거고, 그리고 종목들도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쉬고 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리고 차트와 함께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S&P 500 기준으로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때 한 3일 빠질 때 또 네. AI 버블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제 다 쑥 들어갔겠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시황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서 어떤 섹터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게 수급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달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각각을 받으면서 불붙은 것은 한 1주, 2주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 뭐 샌디스크, 이노데이터, 뭐 이런 종목들 어제도 한 7.9% 샌디스크가 올랐고요. 이노데이터 6.8%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내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나와서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고 있는데 작가님이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싹 다 삭제하고 갔어요. 그거 지우다 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런 종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 신고가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 특이하게 이런 종목을 설명드리겠다 해서 캡처를 떠났는데 그것만 해도 한 거의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넣다가 한 10개 넣다가 다시 다 삭제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에. 좀 놀랐던 게 막 네. 웨스턴 디지털 같이 HDD 만드는 예.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네네. 샌디스크처럼 랜드 만드는 이 다 막 8, 9, 10% 막 이 정도씩 막. 하루에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 3%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8%, 10%씩 주가가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도 섹터에서 동시에 또는 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에서 대형주에서 집단적으로 8% 10% 이상씩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도주를 나중에 올라가서 알잖아요. 네. 올라가서 네이밍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대형주에서 집단적으로 한 10% 내외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사고 봐야 돼요. 이게 진짜로 주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이후인데. 그때 일단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내가 그걸로 쳐갖고 나중에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왜 우리는 맨날 하죠. 뒤에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이게 주도 섹터가 주도 종목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게 주도라고 얘기를 못 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도체는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거는 어제 우리나라도 다 반도체 기분이 안 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0.34% 그 전일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8% 올랐어요. 8.8%.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급등을 한 거죠. 또 이렇게 인텔도 7% 올랐어요. 인텔이 AMD랑 뭐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샌디스크, 이노데이터 이런 종목들 쭉 올랐는데 이 종목들을 쭉 제가 나열하면서 계속 불러드리고 있어요. 구글, 코어이브, 네이비우스, 이노데이터, 암,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오른 거에 뭐 기업의 가치든 아니면 뭐 성장성이나 뭘 봐도 예. 만약에 저 마이크론이 5% 오르면 우리 삼성 하이닉스는 10%씩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가치로 봐서. 예. 근데 어떻게 반도 올리기가 힘들어? 여기는 사정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우리는 그만큼 없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를 뭐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면서 좀 말씀드리면 어제 외국인들이 9,200억 순매수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만 5천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1,000억 분이 매수를 안 했어요. 그 합쳐서 6천억이잖아요. 6천억 그럼 누가 팔았겠습니까? 개인들이 주구장창 지금 팝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끝났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심정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몇 차례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21년도 그쯤에도 거기서 한번 맞았죠. 네. 2차 전지에서 치명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끝났다. 맞은 거. 네,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겁을 내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조심스럽지만 이게 지금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네, 그런 현상은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지금 팔기는. 예, 그렇죠. 네.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 미국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야, 정부 셧다운 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내수 경기나 이런 게 좀 부진해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연준에서 10월 금리 인하 100%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괜찮아. 이게 한 축이고요. 그쪽에서 뭐 어려운 쪽이 특히 내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해요. 네. 내수 쪽에도 어려울 거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뭐 꾸려주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좀 하는데 근데 또 시장에서 뭐라 그러면 야 우리 빅테크는 그런 상관없어. 우리들은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쪽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반도체 및 기술주와 헬스케어가 가장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ADP 민감오용소 발표했는데 32,000건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감소했어요. 지난달 수출도 54,000건에서 11,000건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네. 그래서 보시면 국제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를 100%로 지금 시장에서 확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주로 더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뭐가 또 많이 뜰까요? 반도체만이 아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어제도 급등을 했고 또 비트코인 선물이 어제 급등했고 오늘 아침에도 2.5% 어제도 한 4% 5% 정도 급등했었거든요. 이 선물이. 비트코인이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이 사업 쪽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보면은. 네.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금리 인하 시기에 비트코인 오르고 막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거의 사상 최고가인 거군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네.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 6,750만 원. 비트코인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 있죠. 조금 더 비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금도 우리나라께 더 프리미엄이 있고, 그렇죠. 코인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도 돈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돈들은 있는데, 네. 야 이걸 수익을 낼 어디로 갈까라는 그러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아마 뭐 어쨌든 뭐 우리 지금 환율보다 더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돈에 대한 믿음도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 예. 그러니까 우리 화폐, 우리 네. 돈에 네.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돈 아닌 거에 자꾸 이렇게 더 그렇죠. 달러 돈을 베이스 쓰시는 자산으로 것 같아요. 가는 거고 예. 그렇게 좀 하는 부분 그런 면도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 뭐 신고지수 낮다, 반도체 위주로 상승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반도체의 수급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른 이유를 어제 우리에 있었던 그 스타게이트 참여한다는 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미국의 호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좀 덜 뜬 것 같아요. 좀 그렇게까지 막 화랑은 아니었거든요. 네. 미국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91%, 3,455포인트, 코스닥 0.4% 올랐습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은 뭐냐면 삼성전자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제가 이걸 맞춰보거든요. 9,200억이면 뭘로 이걸 샀나 맨날 맞춰봐요. 삼성전자 한 5천억 샀고요.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한 3, 4천억을 뭘 샀지 어제 봤더니 이 반도체 소부장을 엄청나게 샀어요. 제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을. 그래서 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일부 종목이 급등한 게 있지만 아직도 주봉상으로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이쪽 부분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야,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비 깔아야 되는구나 이 심리가 좀 꽤 많아요. 장비는 이제 먼저 올랐고요. 네. 아직 못 오른 데는 이게 순서가 네. 장비 움직이고 부품 움직이고 뭐 후공정 움직이고 소재가 나중에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재나 저 뒤에 있는 후공정 쪽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기판에 있는 심텍 10%, 해성대에서 15%.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두산테스나 7%, ENF 7%. 이 종목들을 제가 다 그 차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수직으로 서 있어요, 전부 다. 이쪽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미코, 에이드테크, 하나마이크론, DI. DI는 어제 23% 오르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두루두루 이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나타내서 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그냥 그게 가장 핵심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뭐 대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 3%, BHA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게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쪽에만 매수가 유지가 되고 이쪽에 세니까 다른 쪽은 좀 힘이 약해요. 네. 좀 그런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근데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쪽에 시총이 이게 배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만 계속 사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 얘들이 막 계속 오르면서 시총 오르면서 지수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올라가는 승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쉽게 시총이 올라가고 지수는 막 팍팍팍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그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근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보통 9만 원 얘기하다가 네. 10만 원, 11만 원대 나왔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만 원 얘기하다가 48만 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노무라에서 웃으시는데 어제 노무라에서 네. 삼성자 12만 3천 원, SK하이닉스 54만 원짜리가 어저께 나왔어요. 와.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설명은 뭐 그냥 드릴까요? 말 하는 김에. 예. 네. 제목이 예상치 못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존 서버 관련 메모리 수요가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50% 성장. 그리고 기업용 SSD는 100% 성장 전망한다. 그래서 현재 약 40에서 50% 수준의 OPM을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약 70%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쓰고 있는 거고요. HBM은 삼성전자가 합류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얘기를 꽤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랬는데 평균 단가 자체가 내년까지 약 15% 이상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약 75% 정도로 SK하이닉스도 계속 고속으로 이익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7번도 마저 같이 설명할게요. 요 7번은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어제 9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어제 9월 수출입 네네.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22%.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어디로 갔냐? 대만이 사상 최대 수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여전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반도체 수출로 추정한 3분기 삼성전자 매출을 추정해 보자. 이게 수출입 데이터니까 반도체 통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지 관세청에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 한국의 분기 반도체 수출과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의 상관계수가 0.86%, 베타 계수가 0.86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해 7월, 8월 반도체 수출이 약 25% 증가했고 9월에 약 20% 증가, 9월에도 한 25% 증가 추정을 좀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반도체 수출과 삼성전자 매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3분기 매출이 약 84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용하다 저 뒤에까지 좀 가게 됐는데요. 어제 지금 뭐 전부 다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어제 같은 특히 더 그랬고요. 그 가운데 기관들도 한 2,800억 샀는데 개인들이 1.26조 1.2조 순매도 중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6,1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대로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갔고 전반적으로는 다른 쪽은 좀 약화되는 가운데 속에서 조선이 이게 어제는 지금 보시면 원자력하고 이런 게 올랐잖아요. 원자력하고 전력기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날은 조선이 올랐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얘들이 안 빠집니다.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가 막 올라가는 동안 이게 우리 시장을 요번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나 이런 게 막 올라가면 그러면 저쪽에 많이 올랐던 조방원에서 팔고 저쪽으로 가면 그쪽이 밀리고 일로 가고 막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이 안 밀려요. 그쪽 대표 종목으로 있는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종업도 그렇고 뭐 조선에 있는 조선주의 대표 종목을 한조라든지 네.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근처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고 방산도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얘기네는요 안 밀리고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 같은 것도 뭐 중간에 막 노이즈도 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밀립니다. 그게 이제 강세장 특징 아니에요? 예, 그냥 거기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왜 이런가가 되게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은 국내 개인이나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반도체를 국내 기관이 끌고 왔다면 저쪽에서 좀 덜어서 이쪽에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섹터별로 이 주도하는 이 매수의 수급의 주체들이 네.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국내 기관들이 이 반도체 소부장들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거래를 합니다. 네. 거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국내 기관들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 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쭉 여러 개 드렸는데 뭐 여전히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9월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단일 종목만 6조 원 정도 샀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음 주 금요일 날 자기 열리니까 네. 그 하루 빼면은 열흘 정도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 거래를 하지만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으로부터의 뭐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율 시장은 열리니까 환율의 노이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걱정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반도체 쪽에를 지고서 요걸 네. 이제 넘어가는 어제 또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좀 그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단 엔비디아가 이벤트가 좀 연휴 끝나고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제품 발표한다고 하셨죠. 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세반틀원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요건데 이게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도 반응을 어저께 좀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요. 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뭐 목마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멘텀이 막 그러던 차에 나와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게 영향을 좀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판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비스기판 많이 올랐는데요. 그 내용은 뭐 대부분 들으셨고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거고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5천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각각 따로따로 다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가서 LOI하고 SK하이닉스 가서 LOI하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반도체 공급해달라. 오픈 AI 요청은 좀 과하게 불렀죠. HM 규모를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 정도 필요하다. 네. 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라는 거고 어제 뉴스에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지금 최대가 120만 장이고 네네. 올해 지금 월로 나가는 거에 거의 2배 수준이다. 이게 너무 지른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어저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거겠죠. 샘 알트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IR을 하든지 어떤 사업 목표나 계획을 발표할 때 저 위에 최대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른 거겠죠. 그 중간중간에 얼마큼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여기 못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네. SK 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이쪽에 네. 들어가는 거 HBM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큼 따라가면서 이걸 갈 수 있느냐 바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기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에 삼성 SDI와 같이 하겠다. 공동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플로팅 데이터 센터. 이게 뭐냐면 바다에다가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바다에 구축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예. 왜요? 발열 때문에 발열하고 뭐 저기 때문에 수급 물 때문에 전기? 물.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과 협력해서 맞다. 진행해 보겠다. 원래 그 실험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네, 바다에다 맞아요. 데이터 센터 넣는 거. 아 그래요.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했었는데 오픈AI가 지금 저기 요러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남권의 한국형 스타게이트는 뭐 SKT랑 하겠다. 뭐 요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면서 된다고. 전반적으로 또 새로운 기회가 좀 왔구나.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어제 이 내용 나오면서 이제 이쪽에 반도체 종목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막 또 흥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야 그러면 이거 트럼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이쪽으로 이 오면요. 빅테크들이 아니 지금 이 스타게이트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타게이트의 핵심인 HBM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한 오픈AI에서 그러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도체 관세 때리면 스타게이트 어마어마하게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다른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의도보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나 아니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이면에 뭔가 다른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건 저의 생각이고 요 어제 이 뉴스로 인해서 일단 기판과 장비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도 떴다는 거예요. 어제 반도체들이 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요즘 네. 미국 장비주들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죠. 미국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외에서 들여오면 관세 매일 거고 여기 들어와서 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 생산 라인이 미국 안에 있는 주식이 어저께 그 말씀 드렸죠. 네. 차별화되면서 주가가 좋고 해외 생산 라인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또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불일치잖아요. 또 이 내용하고 가만히 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한테는 유리한 면이 좀 됐겠죠. 정치적으로도 협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유리한 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죠?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지금 우리 것 같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 삼성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지렛대를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HBM 그 디램 어디 가서 살 건데 애들이 누가 만들 건데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요즘에 이기 뉴스가 워낙 커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청년 짐직령 징집령 올해 12월 말까지 13만 5천 명 징집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하고. 그래서 이쪽은 또 이쪽대로
저대로 지금 뭔가 변화가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죠. 트럼프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토랑도 거의 뭐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 예.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잠깐 시황하면서 말씀드렸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봤더니 9월에 3만 2천 건이 줄었고요. 소기업이 4만 건 줄었고 중견기업이 2만 건 줄었고 대기업은 3만 3천 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4.5%인데 증가했는데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6.6%로 높긴 한데 7.1%에서 둔화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딱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그리고 옮기면 딴 데 가서 더 높은 임금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된다. 미국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고용보고서가 지금 노동부 고용 데이터 금요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둔화 또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됐다라는 거고요. 4번, 5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번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져오느냐? 뭐 국가에서 대통령 얘기한 말을 왜 가져오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첨단 무기체제 도입, AI, 드론, 로봇 등의 첨단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요 관련 드론과 AI 무기 요쪽이 어제 테마를 이러면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4번 뉴스는 먼저 읽어볼게요. 한미 환율 정책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환율 또는 국제 통화 시스템 조작을 조작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시장 안정 조치, 월별 외환 보유액, 선물한 포지션 등의 정보를 월 단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 뉴스에 뒤에 딸린 게 뭐냐면 또는 앞에 그래서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요 내용은 정말 일반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거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원래 이런 거 일반적인 얘기 아니야?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평이 어저께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했을 때 이 안에는 이면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년에 MSCI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시장 자유화 뭐 이런 부분들, 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에 깔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통화 수합을 지금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깔면서 그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이 안에.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에 관련돼서 후속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 맨날 관세 그래서 어렵다 그랬는데 물론 미국향은 줄었습니다. 수출은 659억 달러로 전년비 12.7% 늘었고요. 그러나 9월에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건 5.1%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추석이 9월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더운 거잖아요. 네. 우리 음력 절기가 되게 맞잖아요. 네. 올해는 그래서 더 더운 그런 건데 10월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4일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은 줄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22%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자동차도 16.8%가 있습니다. 9월 중 최대. 9월에서는 네. 월간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35.8%, 선박 21%, 일반기 10% 이렇게 올랐고요. 증가했고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향 자동차도 2% 감소했고 철강은 15%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16.8%나 증가했는데 어디서 갖다 팔았냐? 유럽이 제일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시아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중 수출이 0.5%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큰데 얘네들은 줄거나 별로 는 게 없어요. 네. 어디 가서 다 팔았냐? 유럽이 19.3%,
중남미가 34%, 대만은 따로 써온 거는 반도체 때문에 네. 대만에 거의 대부분 팔았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느 한쪽에 치중하에 있는 거 되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어제 뭐 중국 관련돼서 그저께인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 수출 다변화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업들은 생존의 문제니까 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의 교역국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년 동기비 높은 성장은 어느 쪽이냐? 제 퍼센테이지는 다 빼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건설기계,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헤어 제품, 바이오 약품, 임플란트, 라면, 중대 변압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분리막 요게 늘었다고 해요.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늘어나고 줄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매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매번 들어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지금요. 네. 전년 동기비 감소, 가정용 의료기기, 음반, 소형 변압기, 리튬이온 배터리, 가스 온수기, LCD 패널, 가전제품, 배터리 양극화 물질, 철강. 이제 매번 또 안 좋은 쪽은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 거기에 섹터별로 이게 전에는 제가 이걸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각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에서도 뭐 리드 프레임이 PCB 이렇게 분야별로 또 이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항목별로 얼마나 늘었냐가 쫙 나와요. 그럼 한 150개 정도 돼요, 그게요. 네. 그 더 많은데 이제 보기만 하도. 그럼 그거에 딱 보면은 아 이게 어떤 기업이라는 거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움직여요.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7번, 8번 반도체 얘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이죠, 9번이?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부로 국민연금이 지분 변경 공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후적인 거예요.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동안에 뭘 좋게 보고 뭘 아프게 받는가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이쪽에 수급이 되면서 올랐느냐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쪽이 더 좋을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걸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 지분율이 증가한 곳 10곳은 HD 현대산업개발, HD 현대 미포조선, 삼성증권, 하나엔진, 대웅지향, 녹십자, HD 현대건설기계, LGL 만도, PNH테크, NH투자증권 보시면 건설기계, 증권, 조선, 제약 이렇게 있고요. 지분율 감소 상위 10곳은 CNC인터, 이수페타이스, 효손 TS,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LG넥스원, SBS, GKL, 솔루엠 이렇게 정도예요. 그래서 그동안이 많이 좀 올랐다고 해서 좀 고평가라고 하는 쪽은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낸 것 같고요. 5% 이상 업종별로 보면 IT가 제일 많고 39개 그리고 석유화학, 조선기계, 서비스 이렇게 정도 있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직전에 발표할 때 지분 5% 이상이 아니었어요. 5% 이상 때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번에 바꾼다는 거예요. 1%로. 이거를 지금 바꾸겠다. 1%만 있으면 공시하도록. 네, 그렇게 바꾼다는 건데 지금 이제 5%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5% 이상이 아니었고 뭐 0%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아무튼 없다가 네. 5%로 이상으로 공시한 반도체 소부장애들이 이번에 눈에 띄었어요. 코미코, 유진테크, ISC, SNS텍 얘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 동안 5% 이상 국민연금 산 거예요. 이들 종목은. 그러면 이쪽에는 벌써 연기금은 지금 사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지금 15%. 거의 이제 목에 찬 거죠 지금. 예, 다 찼습니다. 더 들어올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 이제 줄이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좀 국민연금도 우리 국내 장도 좀 사긴 사야지 자꾸 이렇게. 근데 신규를 안 산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게 이제 줄인다면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같은 비중이 있는데 우리가 더 사서 이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서 그런 거라서 미국이 또 올라가면 우리는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오르고 우리가 빠지면 당연히 그런 걱정은 없는데 우리 빠지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좀 올라줘야 되는 부분이 올라줘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워낙 이제 큰 손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
훨씬 더 공시하는 기준이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어디에다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 금요일은 뵐 수 있을까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럴까요? 편히 그래요? 쉬시고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연휴 예. 즐겁게 보내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